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청년 정치의 진입장벽, 복잡하게 얽힌 정치관계법의 덫.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정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도덕성이나 열정 부족으로 돌리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시장은 규제가 만든 구조물이며 그 구조물의 설계도가 정치관계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라는 3대 법률은 정치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 작동은 진입장벽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면 국민투표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위탁선거법,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당보조금 관련 하위 규정까지 얽히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사례 예시집과 선거사무 안내, 정치자금 회계 실무 안내서가 사실상의 운용규칙처럼 작동합니다. 이 복합 규제 체계는 청년에게는 미로가 되고 기성 정치인에게는 익숙한 지형도가 되는 비대칭을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의 관점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 규제는 통제와 개방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부패와 불공정을 줄이되 시민의 참여와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도는 통제의 정밀도에 비해 개방의 설계가 약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성숙했는데도 정치 참여의 사용자 경험은 낡은 오프라인 전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90%대를 넘고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나라에서 선거 사무가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실패입니다. 청년은 온라인에서 살아가는데 선거 사무는 여전히 종이와 방문과 해석의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FEA 관점에서 정치는 하나의 거대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국민은 고객이자 주권자이며 정당은 정책 공급자이자 인재 선발 기관이며 선관위는 규제 기관이자 서비스 운영 기관이며 후보자는 프로젝트 수행자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법령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입니다. 업무가 복잡하면 신입 인력이 진입하기 어렵고 그 비용은 곧 시장의 폐쇄성으로 이어집니다.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은 복잡한 법령, 행정, 회계, 처벌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분해하여 설계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 지도와 관계의 왜곡입니다. 청년 정치의 핵심 이해 당사자는 청년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정당의 공천권자와 지역조직, 선관위와 수사사법기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언론과 플랫폼, 그리고 유권자입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원래 경쟁과 감시, 참여와 책임의 균형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규정의 해석권과 정보 접근권이 규제기관과 정당 조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출발점에서 법과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먼저 떠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은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법 위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상태에 갇힙니다. 정치관계법은 행위를 촘촘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식은 불법을 막는 데는 유리하지만 합법을 쉽게 만드는 데는 불리합니다. 청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려고 했더니 위반이 될까봐 못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관계론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이 만든 권력 구조입니다. 누구는 사례 예시집을 읽고도 확신을 얻지 못하는데 누구는 실무 경험으로 안전한 선을 알고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가 만든 경험 편향의 차이입니다. 글로벌 모범 사례는 세이프 하버와 사전 확인의 제도화를 강화합니다. 금지 목록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행동을 명확히 안내하고 합법성 확인을 신속히 제공하며 실수의 위험을 낮추는 설계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안내서가 곧 규칙이 되는 순간 오히려 문서 해석 능력과 경험이 진입 요건이 됩니다. 문서가 많아질수록 공정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서에 익숙한 집단만 안전해집니다. 정치관계법이 청년에게 만드는 9가지 진입장벽의 개념입니다. 첫째 장벽은 법체계의 과밀성과 용어의 난해함입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위탁선거법과 보조금 하위 규정, 선관위 규칙과 사례집, 회계실무까지 들어가면 학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은 법학자나 회계사가 아니라 실천가인데 출발선에서부터
자격증 시험 같은 학습을 요구받습니다.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경계가 모호할수록 청년은 자기 검열을 강화합니다. 결과는 침묵과 포기입니다. 둘째 장벽은 행위규제 중심 구조가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위축입니다. 온라인 시대의 선거는 메시지의 경쟁인데 규정은 오프라인 시대의 물리적 행위를 기준으로 촘촘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은 SNS가 주 무대이지만 게시물, 링크, 공유, 후원 요청, 모임 공지의 경계가 불안해집니다.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가 후보의 선거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면 청년은 지지자 조직화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셋째 장벽은 비용 구조와 기탁금, 선거 비용의 선결 부담입니다. 선거는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선결 투자 시장입니다. 청년은 자산과 네트워크가 얕기 때문에 동일한 기탁금이라도 체감 부담이 훨씬 큽니다. 홍보물, 사무실, 인력, 이동, 콘텐츠 제작 비용은 디지털로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며 고도화됩니다. 한 번의 출마가 청년에게는 인생의 재정 안전망을 흔드는 이벤트가 됩니다. 넷째 장벽은 정치자금의 합법적 조달 경로가 좁고 까다로운 점입니다. 정치자금법은 기부의 투명성과 회계의 공개를 요구하며 이는 공정성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합법적 모금과 지출의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준수 비용이 큽니다. 후원회 운영, 기부 한도 준수, 영수증과 증빙, 계좌 관리, 보고서 작성은 소규모 조직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됩니다. 청년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장벽은 형사처벌과 당선 무효 위험이 만드는 과잉 회피입니다. 실수로 위반해도 중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는 신규 진입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정치관계법은 공익을 지키기 위해 강한 제재를 두지만 그 강도는 예방 효과와 함께 위축 효과도 가져옵니다. 홍보물 문구 하나, 문자 발송 방식 하나, 모임의 식사 제공 여부 하나가 큰 논란이 되면 청년은 안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곧 메시지 경쟁에서의 자진 퇴장입니다. 여섯째 장벽은 사례 예시집 중심의 운용이 만드는 해석 의존성입니다. 법령 조문만으로는 현실을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선관위는 안내서와 사례집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례집의 문장 하나가 규칙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문장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청년은 정답을 찾는 시험으로 접근하게 되고 정치의 본질인 가치와 정책 경쟁은 뒤로 밀립니다. 이 구조는 법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쪽에 유리합니다. 일곱째 장벽은 정당 내부 규정과 공천 절차가 법령과 결합해 더 높은 문턱을 만드는 점입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지만 실제 공천은 정당의 내부 권력 구조에 의해 좌우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선거법상 일정과 등록, 예비후보 제도, 홍보 규정이 결합되면 정당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청년은 공천을 얻기 전에는 조직을 만들기 어렵고 조직이 없으면 공천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관계론적 악순환입니다. 여덟째 장벽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규제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디지털 캠페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동화된 보고와 공개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경계가 모호하면 혁신은 지하화되거나 위축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메신저 채널에서의 유료 광고, 협업 콘텐츠, 확산 구조는 회계와 표시의 문제로 직결되는데 소규모 청년 캠프는 이 관리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의 강점인 디지털 전술이 약점으로 전환됩니다. 아홉째 장벽은 생계와 직업의 불안정성, 이해 충돌과 겸직 문제의 현실적 충돌입니다. 청년에게 정치는 전업을 의미하지만 전업 전환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은 약합니다. 정치 자금의 사용 제한, 사적 유용 금지, 각종 이해 충돌 규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청년에게는 정치하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공포로 작동합니다. 프리랜서, 스타트업 종사자, 학생, 청년 가장은 몇 달의 수입 공백이 곧 삶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외면한 구조적 비용입니다.
중앙선관위를 향한 질타. 이제는 종이 행정의 추태를 끝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면으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후보와 유권자에게 선거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핵심 자료를 종이문서 중심으로 제작 배포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시대 뒤진 무능한 추태입니다. 인터넷 이용률이 90%대를 넘고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선거사무의 기본 패키지가 종이라면 그 자체가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기관이 직접 생산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선거사무는 자료집을 인쇄해 배포하고 해석을 강요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분류될 정도로 디지털 역량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안내서를 더 두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내서를 없애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령과 사례집과 회계 실무를 문서로 쌓아 올리는 방식은 경험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고착시키고 신규 진입자에게는 공포와 비용을 떠넘깁니다. 공정의 수호자라면 공정의 첫 단계인 접근성부터 보장해야 합니다. 선거관리 및 선거사무 서비스는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질의응답은 검색 가능한 규정 데이터베이스와 사례 지식 그래프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신고, 보고, 증빙은 전자적 워크플로우로 통합되어야 하며 회계는 표준 템플릿과 자동 검증으로 실수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후보가 무엇을 하려는지 입력하면 필요한 절차, 허용 범위, 금지 구간, 예상 리스크가 실시간으로 안내되어야 합니다. 종이의 잔재는 단지 불편이 아니라 공정성의 훼손이며 청년 배제의 기술적 형태입니다. 선관위는 규제기관 이전의 공공서비스 기관이며 서비스 혁신에 실패하면 공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국내외 통계가 보여주는 경고와 기회를 살펴봅니다. 청년의 낮은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품질 문제로 직결됩니다. 참여가 낮으면 대표성은 낮아지고 대표성이 낮으면 정책은 기성 이해관계에 맞춰지고 그 결과 청년은 더 멀어집니다. 디지털 환경이 성숙한 나라에서 청년 참여가 낮다면 그것은 관심 부족이 아니라 제도 설계가 낡았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청년층 투표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구조가 반복되면 청년 정책은 선거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참여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대표성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거는 점점 데이터와 기술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은 프로젝트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콘텐츠 생산, 퍼포먼스 마케팅, 법규 준수, 회계 통제의 복합 시스템입니다. 기성 정치인은 축적된 조직과 경험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고 청년은 디지털 감각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체계와 선관위 서비스가 디지털 자산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면 청년은 자기 강점을 발휘할 공간을 잃습니다. 결국 정치 시장은 혁신을 잃고 비용만 비싸지는 방향으로 고착됩니다. 공정은 경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여야 합니다. 체계적, 과학적, 통계적, 공학적, 관리적 처방입니다. 첫째 처방은 법령과 안내체계를 서비스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안내서와 사례집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문서가 아니라 디지털 업무 흐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후보자가 활동 유형을 선택하면 합법 범위와 필요한 신고, 보고, 증빙기, 자동 체크리스트로 생성되고 표준 서식이 연결되며 위험 구간이 경고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는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준수의 자동화입니다. FEA 관점에서 이는 규제기관의 업무를 전자적 프로세스로 표준화하는 행정공학입니다. 둘째 처방은 사전 확인과 세이프 하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캠페인을 기획할 때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합법성 확인이 가능한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일정 범위의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와 자진 시정 여부를 반영하여 과도한 결과를 줄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는 규제 준수의 문턱을 낮추되 투명성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숨기게 만들지 말고 공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처방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캠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액 후원 중심의 정치 자금은 청년에게 가장 건강한 시장 구조인데 문제는 회계와 보고의 비용입니다. 표준 회계 템플릿, 자동 증빙 수집, 카드 계좌 연동, 실시간 잔액과 한도 경고, 보고서 자동 생성 같은 도구가 공공표준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을 강화하면서도 준수 비용을 줄이면 합법적 모금과 지출의 길이 열립니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FEA 기반의 실행 로드맵과 성과 지표를 살펴봅니다. 청년 정치 진입장벽 해소는 슬로건이 아니라 아키텍처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FEA로 보면 이 과제는 거버넌스, 법 집행, 재무관리, 디지털 서비스, 인적 자원이라는 여러 업무 영역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프로세스 표준화와 데이터 표준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선관위, 정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연결 규격을 통일해야 합니다. 연결 규격이 없으면 책임은 분산되고 성과는 증발합니다. 성과 지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청년 후보자 수의 증가, 청년 예비 후보 등록의 증가, 위반 건수의 감소, 사전 확인 처리 기간의 단축, 정치자금 보고의 오류율 감소, 교육 이수율, 디지털 캠페인 투명성 지표 같은 것들이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이 합법적으로 캠페인을 수행하는 평균 준수 비용을 계량화해 매년 낮춰야 합니다. 비용을 낮추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이것이 통계적 접근이며 관리적 접근입니다. 정직한 국민을 위한 결론, 그리고 청년을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직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면 정직한 청년이 정치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빠진 정치는 미래가 없는 산업이며 미래가 없는 정치는 결국 현재도 무너뜨립니다. 정치관계법은 공정성을 지키는 방패이지만 동시에 참여를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벽을 허무는 방식은 무질서가 아니라 더 정밀한 시스템 설계입니다. 법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누구나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청년 정치 진입장벽은 9가지로 정리됩니다. 법체계 과밀과 용어 난해, 행위규제 중심의 위축, 비용과 기탁금 부담, 정치자금 조달의 복잡성, 처벌 리스크의 과잉 회피, 사례집 중심의 해석 의존, 정당 내부 절차와의 결합 장벽, 디지털 경계의 불명확, 생계와 이해 충돌의 현실 충돌입니다. 이 장벽은 하나씩 보면 규정의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함께 보면 청년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적 힘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청년에게 열심히 해라는 말은 무책임한 훈계가 됩니다. 정치관계법의 본래 목적은 공정입니다. 공정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게 통제와 개방을 동시에 달성하는 체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종이 행정의 관성을 버리고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로 선거 사무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직한 청년이 합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 기회균등, 공정거래, 공개경쟁을 체감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꿈도 희망도 없는 우리들의 젊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이남용 교수의 시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